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점차 새봄의 기온이 저에게 찾아오는 이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초기 우왕좌왕하면서 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함께 나누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행착오의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대부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암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아플 거라는 상상은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뭐 이런저런 분들이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것이 저한테 뭐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났을 때 저는 어떤 암 극복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정보도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암 걸렸다고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치열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던 노력들은 어떤 분이 좋은 의사인가, 어느 병원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는 게 좋을까, 또 그것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인맥을 동원하고 어떤 정보를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의료진들에게 또 의료기관에서 올바르게 또 신속하게 처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주로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점에서 참 다행스럽게도 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진들이 있어서 비교적 신속하게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들에게 제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의사가 시킨 대로 치료의 과정을 참여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기대한 것, 또 의사가 제게 말해준 것,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금방 회복될 겁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평소에도 뭐 그렇게 용기 있게 사셨는데 뭐 그렇게 위축돼 있어요. 괜찮으니까 잘 받으시면 될 겁니다 하는 그런 의료진들의 소망 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암 치료에 임했습니다. 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점차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진단영상의학과 선생님은 판독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모호하게 주치의에게 넘기고 주치의는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과 또 엄중함에 대해서 잘 인지하기가 애매모호한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의 현실에 제 몸 상태에 대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는 제가 참 현대학적인 처치로는 치료하기가 좀 별로 용이하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학적인 처치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제게 인식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떠오르지 않고 한 가지 필사적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이 스트레스 많고 골치 아픈 도시를 좀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찾아보다가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기업에서 새롭게 인수한 좋은 그냥 리조트가 있는데 그 환경이 좋아서 그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리조트에 가서 요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딱 50이 될 때였습니다. 남자 나이 50은 사실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기인데 그 시간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최북단에 속하는 곳에 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서글프지만 다른 한편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책들도 보고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암이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누군가에게 의뢰하고 그분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제가 그제서야 암이라는 현실을 제가 존재적으로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마치 학창시절에 시험 치러 들어가서 도저히 풀 수 없어서 시험 시간 내내 끙끙거리다가 제대로 답을 못 적고 나온 그런 경험처럼 제가 암이라는 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헤맸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 암을 제대로 극복하는 선순환적인 과정에 못 접어들었을까 하는 성찰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요하게 제가 깨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참 신앙적인 척하며 살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놓고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신앙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암을 극복하는데 참 비신앙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을 극복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참 비신앙적이었구나 한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그러고 입으로 이러한 종교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주 발언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또 열심히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앙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서 처음으로 직면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죽고 사는 문제, 이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병원과 의료진들이 나의 생사를 결정할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냐 하면 암 극복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와 병원과 약품이라는 사실, 굳게 믿고 지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달고 스스로 참 화들짝 놀랐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비신앙적인가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암 극복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비윤리적인가 하면 제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누구 것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았다든가 그런 점에서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암이란 종양을 내 몸에 만들고 내가 암 환자가 된 것은 제가 잘못 살은 삶의 결과이고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저는 그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와 병원, 제약회사에 찾아서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맡기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참 비윤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만들었는데 해결은 다른 사람 보고 해달라, 그러고 나 돈만 낼 거야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비윤리적인가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암에 관련된 책과 정보와 지식을 쌓아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암을 극복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처신을 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암 극복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돈도 꽤 썼는데, 진짜 암 극복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별로 하지 않고 안 해도 괜찮거나 또 하나 안 하나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고 의사 만나고 병원에 시킨 일을 하는 데서는 제가 엄청 어떤 때보다 성실하게 그
그것을 이행하고 시간도 맞춰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암을 극복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참 암을 극복하기에는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대처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한동안 굉장히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 고개가 아프잖아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고개를 숙인 것도 있지만 존재적으로 굉장히 풀이 죽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만해 보니까 그것이 꼭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저랑 뭐 비슷한 여정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언제 뻔뻔해지냐 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뻔뻔함과 당당함을 또 가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천박한 미소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점차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암 극복을 위해서 온전하게 신앙적이고 온전하게 윤리적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암 극복을 위한 참된 타당성 구조, 진리가 무엇일까? 그런 질문 앞에 서면서 제 생각들을 정리해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시행착오를 거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보다는 뭐 현명한 분들이 많아서 덜 그렇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이런 여정을 거쳐 갈 건데, 여러분들도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왜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내가 별로 원치 않는 위치에서 헤매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그래도 성실한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창시절은 별로 안 성실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저도 학창시절에는 수학 문제를 시험 시간에 막 풀다가 도저히 못 풀어갖고 그냥 답안지를 백지로 내고 나와가지고는 그 문제를 쳐다보기 싫어서 그 위에 다시는 쳐다보기 싫어서 안 쳐다봤는데 그 위에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또 틀렸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물론 뭐 학창시절에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비록 직면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고 보다 진지하고 보다 치열하게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래서 새롭게 암 극복에 대한 전략을 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